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X 프로젝트 시즌 1의 에피소드 5번째 엑셀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주 단위 이제 캘린더 만들기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코딩이 들어가야 되는데 코딩을 하기 전에 도구로 사용하는 비주얼 베이직이 동작을 하는지 한 기본적인 그 개념이나 꼭 알아야 될 컨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통상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면서 이 비주얼 베이직에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A를 붙이냐 하면 MS사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 도구들이 있죠. 특히 엑셀과 같은 이런 그 수치를 다루고 통계를 내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워드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기능,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비디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오피스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 도구들이 다른 기능과 혼재를 해서 이게 비주얼 베이직으로 독립돼서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MS 오피스의 어떤 그 하이 개념의 도구로 다른 기능과 통합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그런 기능들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앞에다가 가능하면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래서 대부분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말로 어떤 그 서치를 하거나 구글링을 할 때보다 VBA 하고 이렇게 서치를 하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기능에 한해서 그러니까 엑셀하고 관련된 지식들이 여러 가지 그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의 각 그 도구의 확장하는 기능의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VBA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엑셀에서 이제 개발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그 실제 그 메뉴에 그 개발 도구를 표시하게 할 건가. 그다음에 그 비주얼 이제 베이직 고유에 있는 펑션이나 서브루틴이라는 그 프로그램 단위를 만들 텐데 그 프로그램의 그 조각들을 만드는 단위가 펑션이 있고 서브루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개념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 다음에 실제 그 엑셀과 이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상호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들은 어떤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이벤트들이 실제 엑셀과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하는 그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이벤트가 그 이벤트 프로시저로 그 동작을 하게 될 때는 각종 그 함수의 아규먼트 그러니까 매개의 속성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매개 속성을 전달할 때 예약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에피소드에는 좀 더 그 자세한 실적인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그 가장 기본적인 비주얼 베이직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엑셀을 해서 개발 도구로서의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이제 메뉴에서 보이고 그걸 실제 사용하게 하려면 간단한 작업이 먼저 선행을 해줘야 됩니다. 전 시간에 만들었던 이 엑셀 화면 디자인이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 실제 이제 여기다가 어떤 VBA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코딩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엑셀에 이런 자료를 만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보기에서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걸 하는 방법은 일단 파일에 가셔가지고 파일을 누르고 여기에 맨 밑에 보면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옵션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리본 사용자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본이라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그 메뉴 밑에 있는 아이콘들이나 메뉴를 리본이라고 그럽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해서 실제 이제 기본 탭에 홈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개발 도구 기능이 지금 이거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발 도구에 체크 박스를 하고 밑에 보면은 이제 전체 각종 코드 추가 기능 컨트롤 XML이라는 이런 기능이 있을 거고 얘를 확인하고 누르면 여기에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형성이 되어 있고 코드 추가 기능 컨트롤 XML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게 될 기능들은 이쪽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과 그다음에 매크로의 기록 기능들 들을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메뉴가 엑셀 그 리본 메뉴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를 이제 개발할 때는 주로 여기에는 오른쪽 메뉴에 보면 이게 탭과 그 명령어가 리본 메뉴 탭과 명령어가 보이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주로 이제 나중에 오퍼레이션을 할 때는 이제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 같은 기능을 해서 이렇게 많이 해 놓습니다. 자동 메뉴 같은 거 올리면은 메뉴가 보이고, 탭 표시, 탭만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탭이라는 것은 실제 눌렀을 때 어떤 리본 메뉴가 이렇게 보이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탭하고 명령어를 동시에 다 표현되게 해놓은, 항상 이렇게 보이도록 개발할 때는 이 상태를 놓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 도구를 화면에 이제 불러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비주얼 베이직은 엑셀의 기능을 이제 확장하고 자동화하기 위한 매크로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 매크로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 하면은 단순한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을 했다가 그 매크로를 다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계속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하는 자동화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 매크로를 만들 때 쓰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UI 작업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엑셀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자동화하고 수행해야 하는 작업 수를 줄이거나 시간 절약하는 것을 하고, 실제 작업의 이제 정확성을 이제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그 함수를 만드는데, 사용자 함수라고 되어 이걸 유저 평선이라고 합니다. 엑셀이 제공하는 기본 함수를 확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함수의 확장 기능이 엑셀 데이터와 다른 프로그램과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라든가 다른 각종 도구들과 인터페이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은 엑셀에서 이제 사용자 지정의 양식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엑셀 데이터를 입력하고 보다 쉽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 도구로서 비주얼 베이직을 엑셀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런 기능이 좀 고급화되면 이게 우리가 간단한 간이 시스템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시스템화 시킬 수가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고급 설계 기술이 필요한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하다 보면 이게 엑셀로 단순히 어떤 엑셀 함수를 확장하고 자동화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의 어떤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그 프로세스에 맞는 시스템 도구로도 활용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주제로 펑션과 서브리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펑션과 서브리튼이라는 개념이 각각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펑션이나 서브루틴이라는 것은 일단 펑션은 어떤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거기에 결과값을 주는 경우가 펑션이고요. 서브루틴 같은 경우는 결과가 없다, 이런 뜻으로 지금 우리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 다른 함수에서는 펑션과 서브루틴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기능으로 쓰고 그 값 자체를 펑션 서브루틴의 기능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는 펑션으로 정의했느냐 서브루틴으로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을 리턴하는 결과값을 리턴하는 리턴값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가 분명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펑션과 서브루틴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펑션은 그냥 펑션하고 펑션 네임을 쓰고, 서브루틴 같은 경우는 그냥 베이직에서는 서브하고 이렇게 이제 약어로 쓰게 되는데, 실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간단한 펑션을 하나 구현을 했는데 앞으로 쓰게 될 겁니다. convert column n to a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엑셀에서 보면은 그 열값이 대부분 A에서 이 알파벳으로 열을 표시하죠. A에서 알파벳으로 쭉 나열해서 뭐 A, Z 뭐 이런 식으로 이 열의 순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로 와가지고는 실제 계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A가 1이고
뭐 Z, B는 2고 이렇게 숫자로 컨버팅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1, 2, 3, 4, 5, 6 이것은 열 값이 몇 번째 값인지 쉽게 와닿잖아요. 근데 이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그 열이 몇 번째 값인지를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숫자로 들어온 것을 알파벳으로 바꾸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값을 이 펑션의 이름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 펑션의 아규멘트를 I call as long 해갖고 long 값으로 이 입력 매개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할 때는 이 값을 스트링으로 출력을 해라. 그래서 이 함수의 출력 리턴 값은 스트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뭐 표현은 그렇지만 그냥 그 스트링 값을 이렇게 알파벳 값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실질적인 이 리턴 값이 있는 경우에 함수를 앞에다가 펑션 이렇게 정의를 해서 씁니다. 끝은 엔드 펑션에 하고 이 펑션의 끝이라는 걸 하라고 표현을 했고요. 서브루틴을 한번 보죠.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서브 이렇게 붙이게 되면, 서브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엔드 서브 해가지고 서브루틴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은 결과값이 어떤 값이라는 그 리턴 타입에 대한 정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값은 값을 리턴하지 않고 이 아규멘트 입력에 대한 조건으로 입력된 이 값을 가지고 어떤 계산을 수행하고 끝나는 겁니다. 수행하고 끝나는. 그래서 어떤 그 값의 변경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더라도 그 값이 순서적으로 이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 밑에 각종 이제 서브루틴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될 수도 있고, 이 서브루틴이 이 서브루틴과 이 서브루틴을 순서적으로 호출할 수도 있고, 그 서브루틴 밑에 펑션들을 독립적으로 호출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 밑에 어떤 서브루틴은 좀 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그룹화 시켜놓은, 기능별로 그룹화 시켜놓은 값이고, 이 펑션이라는 기능은 서브루틴의 하위 개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어떤 그 값을 주고 그 값이 변형돼서 리턴되는 함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BA에서 어플리케이션 단위는 서브루틴들의 집합체이고요. 이 서브루틴들을 안에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미 그 제공된 기본적인 비주얼 베이직 함수를 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유저가 디파인한 유저 디파인 함수를 콜할 수 있는 이런 펑션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계층 구조를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밑에 어떤 서브루틴이 있고, 서브루틴 안에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리턴 값이 있느냐 리턴 값이 없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의 이제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즈 시스템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애플의 맥으로 기동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쓰던 간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모든 프로그램 방법이 어떤 형태냐면은, 우리는 그걸 이벤트 드라이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벤트 드라이븐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는 모든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그 프로그램의 그 흐름 자체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굳이 번역하자면 어떤 사건 중심으로 설계가 되고 동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엑셀에서 이 이벤트는, 엑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는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이벤트가 뭐겠어요? 이 엑셀의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오픈이 됐을 때 발생하는, 어플리케이션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그 다음 하위 이벤트로 우리가 이 엑셀에서 이 전체 얘를 전체가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이게 워크시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워크시트 단위 안에 발생하는 이벤트들은 각종 셀 단위에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을 거고, 어떤 셀의 어떤 값의 변경, 체인지하고 값의 변경과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어플리케이션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가장 먼저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는 워크시트가 선택이 되거나 워크시트라는 하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워크시트가 변경이 됐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이벤트는 각종 이 셀 단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입니다. 이 셀 단위에서 어떤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이벤트, 이 값의 선택이 바뀌거나 값이 변경이 되거나 하는 이런 이벤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을 짜게 되는데, 실제 그게 비주얼 베이직에서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을 나중에 코딩을 하게 되면 이 상세적인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보면은 이 VBA 프로젝트에서 이 전체 나와 있는 이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그 프로젝트 창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있고, 이 어플리케이션의 객체는 엑셀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는 객체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같은 모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 밑에 우리가 항상 보는 현재 언더바 통합 문서라는 이 한글로 번역된 또 이런 그 서브 단위가 하나 발생하거든요. 눈치를 챘겠지만 시트 1, 시트 4, 시트 5는 이 기본적으로 이 시트가 형성이 될 때마다 그 시트 밑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모아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현재 통합 문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어플리케이션 랩에서 발생하는 문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가 현재 통합 문서에 대한 부분을 더블 클릭해보고, 여기에 이 선언 부분 말고 이 워크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셀은 어플리케이션 밑에 가장 큰 단위가 워크북이고, 그 밑에 워크시트가 있고, 그 밑에 셀이 있는 이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워크북이라는 개념, 그 이벤트 그룹 안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이벤트가 오픈이라는 이벤트. 만일에 이 엑셀의 화면이 최초로 열렸을 때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오픈, 이런 명령어로 여기다 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서브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리턴 값이 없는 그 서브루틴이라는 개념이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생성이 되면 프라이빗이라는 이런 그 앞에 그 제한적 지시자가 붙는데, 이것은 이제 뭐 프라이빗이니 퍼블릭이니 이런 개념인데, 엑셀은 기본적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퍼블릭으로 기본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생략하면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한 퍼블릭 형태가 되고,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열을 해주지 않으면 퍼블릭이 되고, 프라이빗이라고 해주면은 이 함수는 어디서만 오픈이 되면은 접근 제한자의 의미는 프라이빗은 이 모듈 단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듈 단위라 하는 것은 여기에 말하는 시트 4, 시트 5가 이게 한 모듈입니다. 이 모듈이라는 이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워크북 오픈이라는 함수가 다른 데서 콜이 돼서는 안 되고, 이 함수나 여기에 또 다른 쓰여진 다른 서브루틴 안에서만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트 1이나 시트 4 같은 데서 코딩이 된 이런 데서 코딩이 된 데서는 저 함수를 콜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고요. 제가 다른 함수에서도 콜이 되려면 여기를 생략을 하거나 퍼블릭이라는 말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략을 해주면 퍼블릭이 되는 거고요. 굳이 써준다면은 퍼블릭 이렇게 접근 제한자를 풀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접근 제한자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미리 짜져 있는 함수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워크시트가 변경됐다 이렇게 하는 이 워크시트 언더바 셀렉트 체인지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는 제가 엑셀에서 이 워크시트 단위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워크시트 단위를 누르고 여기에다가 이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워크시트라는 함수 안에서 발생할 수 이벤트를 한번 보면 이렇게 또 이런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셀렉트 체인지, 그러니까 워크시트의 선택이 바뀌었을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셀렉트 체인지 이벤트는 언제 발생하겠어요? 이렇게 워크시트가 이렇게 변경되는 이 셀렉션이 이제 바뀌는 이 체인지에서 발생을 하고, 체인지 이벤트에서 발생을 하고, 여기에 있는 함수를 보면 바이발이라고 했죠. 이게 value라는 뜻입니다. 이 타겟이라는 값을 range라는 그 변수 타입으로 이 아규멘트를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바이발이라는 것은 value 값이라는 뜻이고, 이 바이발하고 상대되는 by reference란 말이 있습니다. reference 좀 쉽지 않은 말인데요. 자, 함수의 전달자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앞전 화면에서 봤듯이 함수 전달자 속성의 앞에 보면은 by
발 이런 뜻인데 얘는 value라는 뜻이고요. by REF라는 뜻이겠는데 이건 reference라는 뜻입니다. 값 그 자체로만 의미가 있다는 뜻이고 이건 reference라는 것은 참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얘는 단순히 값으로만 값을 전달하는 뜻이고 여기에 참조라는 뜻은 뭐냐면 어려운 용어는 주소를 전달한다, 우리 어드레스를 전달한다 이런 뜻인데 주소를 전달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아규멘트로 그러니까 속성으로 넘기는 값 앞에 이렇게 by ref 이렇게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값이 by 발과 by reference라는 이 그 아규멘트의 속성을 넘기는 값의 제한자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by value는 그냥 그 값 자체를 넘기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by ref라는 값으로 넘기는 것은 이제 참조 형태로 값을 넘긴다는 뜻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브루틴이 a1이라는 값이 있고 이런 함수를 선언하고 이 and sub 이런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콜을 하기에 우리가 펑션 a를 선언하는데 이 값은 a arg 1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펑션 a라는 함수의 이 함수 선언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by ref arg 1은 s 스트링이다 이렇게 되고 and 펑션 이 값에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 arg 1을 a라는 이런 값으로 치환을 했다고 보고요. 이 값을 이렇게 치환을 하고 실제 리턴 값에 이제 펑션 a는 equal OK 이렇게 남겼다고 보면은 실제 우리가 이 값을 이 펑션으로 넘겼기 때문에 펑션 a에다 값을 OK라고 넘긴 이 값을 우리는 바꾸고 싶어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아규멘트에는 그냥 단순히 값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바이 레퍼런스는 주소를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펑션 a가 이렇게 콜이 된 다음에 여기서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로 만일에 arg 1을 화면에 뿌려보면 여기서 바뀌었던 이 AA 값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 arg 1 값을 단순히 값으로 넘겨준 게 아니라 처음에 arg 1 값을 넘길 때는 아무 값이 없는 값이 넘어갔겠죠. 그리고 이 리턴 값을 가지고 이 펑션 A 값에 대한 이 OK 값을 받고 싶었는데 단순히 arg 1에 여기 선언을 레퍼런스를 하고 이 함수를 콜한 다음에 이 메시지 박스 해가지고 이 아규멘트로 넘겨졌던 이 값을 디스플레이 해보면 이 값이 여기서 변경된 값이 여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레퍼런스로 이제 참조를 해서 넘겼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런데 비주얼 베이직에서 공교롭게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여기에 그 함수에 어떤 값도 주지 않으면은 얘가 바로 레퍼런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함수를 가서 보면은 내가 의도치 않게 그 값이 변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값으로 넘기고 싶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썼던 것처럼 가능하면 by var이라는 밸류 값으로만 나는 넘기겠다 이런 제한자를 꼭 써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이제 바이발이라는 것을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에 같은 이 함수에도 여기에 보면은 바이발이라는 걸 내가 대부분 써줬죠. 가능하면 써주면.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비주얼 베이직이 바이발을 써야 될 확률이 더 많으니까 생략을 하게 되면 이 값의 제한자가 바이밸류 형태로 써줬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생략을 하게 되면 바이 레퍼런스로 인식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의도치 않게 어떤 함수의 이름값들이 정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또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프로그램 짜면서 가능하면 여기에 보면
옵션 explicit라는 것을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함수를 선언하지 않으면 컴파일 할 때 에러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 옵션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 묵시적으로 함수가 선언된 걸로 이해를 하고, 뭐 선언되지 않는 함수에 대해서도 그걸 베리언트 타입으로 함수를 선언했다고 인정을 하고 모든 값을 어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제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떤 컴파일이 안 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컴파일이 돼가지고 프로그램 오류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값을 AA로 나는 쓰고 싶었는데 AA로 어떤 함수를 선언했다가 여기 값에서는 if A이면 이렇게 선언을 해도 얘는 에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에 if a이면 하고 이 값이 선언되지 않았으면 에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원래 AA로 썼던 것을 A라는 말로 잘못 썼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래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묵시적 그 함수 변화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옵션 explicit이라는 이 명령어를 꼭 써주면은 함수를 선언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게 하는 이 옵션은 꼭 사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당장 프로그램 이야기로 들어가니까 어렵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세션을 만드는 것은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그 개발 도구나 우리가 그 오피스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도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좀 더 프로그램에 가까운 쪽의 이야기는 줄이고 전체적인 그 맥락을 설명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